네, 경기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집중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시는 낚시도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낚시에 대해서.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장 좋아하는 취미를 네. 낚시로 꼽으셨어요. 네. 사실 이 하루 종일 사격 연습만 하셔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낚시하러 가실 시간은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많이는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선택한 게 루어 낚시가 됐고, 네. 시합이 끝나면 하루 정도는 잠깐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네. 그때 잠깐 빨리 할 수 있는 낚시. 그래서 올해는 아직 한 번도 낚시를 못했습니다. 네. 너무 아쉽네요. 정말 낚시를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네. 이 소위 말하는 대로 이 짬낚이라고 하죠. 짬을 내서 낚시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올해는 한 번도 낚시를 네, 못 한 번도 가셨네요. 못했어요. 네. 너무나 아쉬우시겠는데요. 낚시를 다니기 위해 오히려 더 열심히 사격을 하신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오히려 주객전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된 건가요? 아무래도 제 주 일이 뭐 일이라긴 좀 그런가? 사격 선수니까 네. 사격을 먼저 다 잘 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여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진종호가 총 쏘는 것보다 낚시를 더 좋아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안 되니까 그쵸. 연습할 때는 바짝 좋은 성적을 내는 모습을 보여드린 다음에 대신에 감독님이나 지도자들한테는 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네. 오늘은 잠깐 쉬면서 낚시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모두 흔쾌히 보내주시니까 오히려 그렇죠. 낚시를 하고 싶어서 좋은 성적을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네. 성적 잘 낸 다음에 부모님한테 저 친구랑 놀다 올게요. 그런 것처럼 저도 그렇게 일단 할 때는 확실하게 한 다음에 네. 쉴 때는 아예 총 쏘는 거 생각 안 하고 네. 그렇게 낚시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그렇게까지 낚시를 좋아하시게 된 이유는 뭘까요? 자란 환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춘천이 고향이거든요. 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하고 낚시도 했었고 네. 낚시를 제가 10살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네. 아버지도 낚시를 좋아하셨었고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낚시에 입문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오히려 사격보다 낚시를 조금 더 먼저 시작하셨네요. 네. 그렇다면 10살 때부터 낚시를 즐기셨다고 하셨는데 네. 이 낚시에 빠지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계기? 일단은 우리가 낚시를 가면 네. 물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무언가 잡혔을 때 그 짜릿함? 그리고 호기심을 잔뜩 가져간 상황에서 무언가 잡았을 때 성취감도 있고 그 신비감도 있고 그쵸.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오기도 하지만 네. 일단은 낚시를 하러 가서 자연과 이렇게 함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낚시하러 가면은 네. 일단은 근심 걱정이 없어요. 가서 가만히 고기가 안 잡히더라도 네. 그냥 뭔가는 잡히겠지. 거기에만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 같아요. 다른 생각할 틈이 없이 나는 낚시를 갔으니까 오늘 뭔가 잡힐까? 안 잡힐까? 오늘 날씨는 어떻지? 기온은 어떻지? 수온은 어떻지? 막 그런 생각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집중력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잡았을 때는 기쁨이 두 배가 그렇죠.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낚시가 이런 매력이 있구나. 그러면서 어렸을 때는 그냥 낚싯대 하나 가져가서 네. 붕어 잡고 뭐 그런 낚시 하다가 네. 점점 커가면서 이제 루어 낚시도 알게 되고 바다 낚시도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지금까지 좋아하는 취미가 되었습니다. 10살 때부터 이 집중력을 미리 조기 교육을 하셔서인지 아무래도 사격도 더 집중력 있게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아니 이 직접 낚시하시는 모습을 제가 방송에서 봤는데 네. 이 실력이 정말 상당하시더라고요. 왔어요. 고기의 여행사 최대 사이즈 같은데 이거? 대박. 왔어 히트 지금 최대어 같은데 50.5 진종호 선수한테 아주 처참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죄송합니다. 저 빠뜨리지 마세요. 거의 프로 수준이시던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낚시를 배우기 위해서 루어 책을 통째로 외우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루어 낚시 할 때는 당최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네. 그래가지고 서점에 갔는데
베스낚시 백문백답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책을 사가지고 보면서 어떤 데서는 어떤 채비를 해야 되고 네. 물고기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패턴. 패턴도 파악하게 되고 그런 거를 책으로 좀 배웠습니다. 네. 와, 책으로 먼저 배웠을 뿐인데 이렇게 실력도 정말 어마어마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진정우 선수가 평소 낚시를 하러 가실 때 어떤 마음으로 가시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일상에서 탈출, 네. 그리고 이 상상력, 무한한 상상력. 얼마나 사이즈가 잡힐까, 몇 마리나 잡힐까, 여기는 어떨까라는 그런 막 무궁무진한 상상력과 함께 딱 가서 막 설레임도 있고 막 그러면서 안 잡히면 물론 힘들겠지만 안 잡히면 힘들겠지만 네. 들뜬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가서 일단 그거 자체로 스트레스가 네. 풀려 일단은. 1차적 스트레스 풀리고 네. 고기를 잡았을 땐 더 스트레스가 풀리고 네. 안 잡혀도 실망은 하진 않아요. 다음에 또 가면 되니까. 또 가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스트레스 해소와 그냥 일상 탈출을 위한 그냥 제 삶의 도피처? 도피를 하러 그렇군요. 가는. 네. 약간의 속세를 탈출해서 네.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일상을 탈출하는 마음으로 낚시를 즐기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낚시를 다니면서 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사실 많을 것 같아요. 하나만 꼽자면 어떤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제일 제가 기분 좋았던 거는 네. 이 루어대를 가지고 네. 녹도라는 섬을 갔어요, 서해에. 근데 거기 농어가 많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루어대에다가 그냥 스푼 하나 껴가지고 루어대 전문 용어 써도 돼요? 네, 그럼요. 네, 그냥 미디움 라이트 대에다가 네. 2000번 스피닝이 껴가지고 네. 라인도 2호줄이에요. 네. 캐스팅 해가지고 막 감고 있는데 뭐가 덜컹하더라고요. 뭐지? 근데 다시 끌려와요. 두 네. 번째 덜컹한데 갑자기 쫙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 뭐지? 네. 그래서 막 감는데 그때 제가 잡았던 농어가 한 70 정도 되는 센치였어요. 와. 루어대로. 루어대로. 와. 2호줄에. 이웃줄. 미디움 라이트대로. 전문 용어 막 네. 나오죠? 그래가지고 그때 네. 정말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I'm a big fisherman. Let me ask you, are you a big fisherman? 낚시는 정말 알 수 없는 장르이기도 하면서 네. 꼭 정답은 없다. 물고기가 이것만을 먹으라는 법은 없구나. 네, 그런 거를 또 알게 되면서 네. 그때 막 농어대를 사고 농어 장비를 다 했는데 한 2, 3년간 농어를 못 잡았어요. 네. 정작 농어대를 샀는데도 네, 불구하고 농어를 못 잡았어요. 농어는 못 네. 잡고 와 정말 이 사실 농어가 납기 굉장히 어려운 어종인데 이렇게 처음 가셨을 때 네. 70cm의 농어를 낚으셨다는 건 되게 신났었어요. 정말 네, 신났었어요. 어복도 네. 있고 손맛 정말 원 없이 보셨겠네요. 그 릴은 버렸어요. 릴이 2000번이다 보니까 축이 휘더라고요. 근데 네. 와 최고였어요. 네. 첫 손맛의 짜릿함 절대 잊을 수가 맞아요. 없죠. 네, 오늘 이렇게 사겨 계신 진종우 선수와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거나 더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바라고 있는 거는 정말로 한 일주일 동안 낚시만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바람도 있고 네. 또 이제 아직까지 선수니까 네. 거의 뭐 선수 생활에선 정년인 것 같아요. 잘 마무리해서 제가 여태까지 배운 기술, 경험들을 정말로 후배 선수들에게 대한민국 사격을 위해서 네. 헌신하는 그런 진조가 되는 게 제 마지막 목표이자 꿈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격 선수로도 진종우 선수 아주 훌륭한 선수지만 낚시인의 한 사람으로서도 앞으로 많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